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부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결혼 10년 차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10년이란 시간이 참 길잖아요.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쉼없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10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더구나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와 제도를 이해하면서부터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나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스스로 뿌듯하고 감격스럽다고 할까요? 물론 그래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그 결혼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속은 시원해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보듬을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겐 이해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감히 버릴 수 없는 사람이요. 그 때문에라도 이유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이렇게 됐네요. 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숨통을 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질감이라고 하죠. 그 감정이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예요. 전 그 감정 하나로 결혼 생활을 버텼어요. 아니, 결혼 생활보다도 그 시간, 그 당시를 버텼어요. 그 감정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결혼이 싫었죠.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결혼을 통해 생겨나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정이라는 게 저에겐 없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이던 두 남녀 밑에서 볕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들은 동갑이었고 처음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파다한 소문을 뒤로하고 학교를 그만뒀죠. 그리고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반지하방을 얻어줬어요. 거기서 어머니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체감했고 아버지는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체감했죠. 그리고 10달이 지나 어머니는 집에서 저를 낳았어요. 외할머니가 불러준 산파의 도움으로요. 아무도 어머니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산파를 믿지 못해 너무 불안했어요. 더구나 산파가 들고 온 가위는 너무 지저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있나요? 두 사람은 둘의 힘으로 산부인과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반지하방에서 뜨거운 여름의 한낮에 저를 낳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되었어요. 새 식구는 그 좁은 단칸방에서 알뜰살뜰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퀵서비스 일을 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매일매일 울었어요. 울면서 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해 결국 저를 두고 가출을 해요. 편지를 한 장 남기고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편지와 함께 저를 발견한 건 이모였어요. 이모가 가끔 와서 저를 같이 돌봐주곤 했거든요. 굶었을 저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이모는 황급히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의 친정으로요. 외할머니는 굶은 저에게 분유를 타먹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 걱정을 하면서 자신의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손녀를 키웠죠.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미술학원 원장인 이모에게 저를 맡겼죠. 그때 외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무렵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판단하신 거죠. 당신 딸이 지 새끼를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잊고 싶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걱정하신 거예요. 혹여나 친정이 그리워 친정을 찾아올 줄 모른다고요. 새롭게 만든 가족과 말이에요. 그때 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 보낸 거예요. 그렇게 전 쫓기듯 이모의 미술학원 안에 있는 쪽방에서 이모와 함께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이제 저에게 가정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 중에도 결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꼭 경험해봐야 소원하나요?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 저처럼 자라왔어도 결혼을 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다르게 경험해서 그런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모의 영향이 좀 컸어요. 저희 이모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비혼주의예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세요. 연애도 안 해요. 그렇다고 특별한 성관념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싫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결혼은 해서 뭐하니? 어차피 밥이나 차려주고 청소나 할 거. 누구는 그런다더라. 친구랑 막 시간을 보내다가도 남편 밥 차려줘야 하는 시간만 되면 후딱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나간다고. 그게 뭐니? 없어 보여. 세상에 남자들이란 그런 인간들밖에 없어. 대체 뭐하러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 시중 드는 일이 체질에 맞나? 난 정말 모르겠다.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도 결혼할 생각 말아라. 생각해봐. 너도 주변에 결혼이 행복 그 자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넌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 제가 결혼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았던 이유에 이모의 영향이 없진 않겠죠. 저는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소름이 끼칠 정도가 되었어요. 어쩌면 이모와 동기화가 된 거죠. 그렇게 성인이 되어 전문대에 입학한 뒤에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저는 잡일을 하다가 노인복지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어느 아파트든 상관없었거든요. 어느 아파트든 열심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먼저 고르도록 선심을 쓴 뒤 남은 하나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건 즐거웠어요. 일단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저를 많은 노인분들께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매일 복지관에 오실 때마다 곶감이며 홍시며 사과며 챙겨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좋은 일 한다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여러 계세요. 그것뿐이겠어요? 노인분들에게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소개해주는 시간도 있는데요. 그때 소년처럼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참 보람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주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루는 안 오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연락만 드리고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연락도 안 받으시고 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을 빨리 하고 찾아뵈었죠. 역시나 바닥에 누워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배앓이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응급차라도 부르시지 왜 아파하고 계시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곧장 병원에 모시고 갔죠. 병원에 가니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흡사 슈퍼맨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일이 단순히 도와드리고 보조해주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던 건 접근하는 방법도 쉽고 오래 일할 수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이 일저일 겪다 보니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진심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처리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죠. 사회복지사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추행하는 노인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보다 어리다고 갑과 을을 따지며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런 일도 있어요. 다른 업무를 하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중년 종사자분들이 어린 복지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많죠. 하지만 세상에 어려운 일만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고 다 희노애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불편함과 불미스러운 일보다는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생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9년을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죠. 그동안 저는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이 되었고 호봉도 높아져 혼자 살기에 적절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해가 잘 들지 않아 곰팡이가 피던 원룸에서 남양에다 창문이 큰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저를 위해 중고차도 구매했죠. 그 중고차를 타고 국내 여행도 다녔어요. 가까운 여행지로 달려가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던지요. 저는 차가 생긴 지 한 달 만에 차가 없는 생활을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올린 사진들을 보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처음 온 연락이었어요. 사실 이모와는 제가 대학을 간 이후에 남처럼 살자고 했거든요. 조카야, 너 요새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남자라도 생긴 거야? 뭐? 네가 차를 샀다고?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월급이 올랐어? 얼마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예, 그럼 이모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네가 지금 이것저것 살 때가 아니지 않니? 넌 참 양식도 없다. 키워주는 애도 모르니? 이래서